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김치한 너한테 필요한 말이야. 자 봅시다. 봅시다. 오늘은 함수 방으로 들어갑니다. 엄마야요. 녹화 중이에요. 선생님 지금부터 해요. 앞에 거못 잘라주세요. 함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뭐냐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함수를 내가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도 함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 문장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심하겠지. 그러니까 함수가 뭔지 정확하게 일단 알아야 돼. 그 이미지를 좀 떠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뭐 어떤 이미지로 함수를 설명했어요? 기억나니? 벤다이어그램. 미팅의 이미지로 함수를 설명했어요. 그 이미지를 잘 떠올려봐.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개의 그룹이 필요해요. 두 개의 그룹을 우리가 하나의 뭐라고 생각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X라는 집합이랑 Y라는 집합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X에 각각의 그 I들이 앉아 있었고 여기에도 I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네들이 여기는 얘네들 마음에 드는 애들 하나씩 찍는 거잖아. 그지? 그 찍는 그 대응, 그 찍는 걸 대응이라고 하는 건데 그 대응 관계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함수라고 합니다. 이 이미지를 잘 떠올려놔.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이 있지. 불법 안 되는 뭐뭐 있어. 두 명을 찍으면 돼야 돼요. 찍으면 안 돼. 안 오케이? 안 돼요. 이거만요. 이거 몰라 이렇게 써. 그렇죠? 두 번째 불법은 또 뭐 있어요? 안 찍어도 안 돼. 맞아요? 안 찍어도 마음에 드는 애가 없다고 해서 안 찍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테이블 바깥에 다른 있는 거. 사람한테 눈을 돌리면 안 돼. 그렇지. 다른 테이블, 다른 집합이라고 할까? 다른 집합의 원소를 찍으면 돼야 돼요.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세 개의 이미지를 딱 떠올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사실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두 개를 지금 함수값이 두 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없어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역 이외에 다른 집합이라고 하는 공역이지 공역 이외의 집합을 말하는 거야. 공역 이외에 있는 원소를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하는 그리고 하나씩만 다 찍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함수의 이미지라고 잡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집합이 뭐 있어요?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가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었어? Y라는 집합 0이랑 1이랑 2랑 3이랑 4가 있었어. 이렇게 되는 함수인 걸 골라주세요. 이게 함수가 아닌 걸 골라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럼 그 규칙을, 찍는 규칙을 뭐라고 이렇게 식으로 주는 거예요. 찍는 규칙 자체. X를 넣었을 때 X제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괜찮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 되는 거 맞아요. 그죠? 여기 얘 보자. x 더하기 2라고 했어요. 여기다 더하기 2를 하면 얼마예요? 1입니다. 더하기 2를 하면 2입니다. 더하기 2를 하면 3이고요. 더하기 2를 하면 4겠죠? 그래서 되는 거 맞죠? 하나씩 다 됩니다. 여기 얘는 어때요? 절대값이라고 했어요. x를 넣으면 절대값 x가 나와요. 부호를 다 양수로 바꿔주세요. 이런 이미지잖아.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올 거고 0 넣으면 0 나올 거고 1 넣으면 1 나오고 2 나오고 되는 거 맞죠? 얘는 어때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었어.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으면 뭐가 돼? 0 되죠? 0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0 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맞아요? 마이너스 1은 여기는 얘 바깥에 있는 애니까 얘를 찍었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4번이 답이군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함수의 이미지 일단 그렇게 찾아가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좀 간단해요. 자, 집합이 1과 3과 5밖에 없다고 했어요. 1과 3과 5밖에 없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었군요. 얘 값이 궁금합니다. 그냥 이 규칙, 여기는 이 식대로 그냥 넣어가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하면 됩니다. 1을 넣어보세요. 1 넣어보면 처음에 검사를 하지 여기서. 검사를 하지. 1이라고 하는 숫자가 3보다 작으니 아니면 5니 이런 거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여기다가 넣어라. 뭐를? 1을 여기다 넣어라.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3 넣어봐. 3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3 넣으면 3보다 작거나 같다 맞잖아. 여기다 3 넣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5 넣어라. 5 넣으면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그냥 1이 나오면 돼요. 그 답은 7이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냥 함수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용어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고 갑시다. 용어 정리를. 자, 일단은 이런 집합들, 이 집합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 집합을 공역, 정의역. 정의역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정의역 부르기로 했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 전체 집합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공역. 얘를 공역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선택받은 애들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치역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리고 여기서 자,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배웠는데 표현법, 그렇지, 표현법, 함수의 표현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식. 두 번째가 뭐였니?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였어? 그래프. 그렇지, 그래프.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요 식에서 정의역과 치역은 아마 줄 겁니다. 정의역, 공역은 줄 거예요. 저런 식으로 줄 거예요. 오케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 표현 방법, 하나의 대상을 표현할 때 있잖아. 하나의 대상을 표현할 때 세 가지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나경이잖아, 그렇지? 나경이를 표현할 때 다른 또 별명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별명이 있을 거야. 얘 하나를 표현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지금 생각나는 그 형용사들이 있는데 그걸 표현하면 또 화낼 것 같아가지고 참을게요. 기온이? 그런 거 내가 화나는 얘기고. 자, 봐봐.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세 가지로 표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표현을 내가 이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이 표현을 이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얘를 얘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얘를 얘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소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을 표현하는 걸 내가 하나를 세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게 유한집합일 때는 가능해요. 유한집합일 때는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식으로도 표현 가능하고요. 그다음 벤다그램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그래프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정의역이 무한집합이었을 때, 그러니까 원소 개수가 실수 전체다 아니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실수다라고 했으면 그 안에 있는 값이 너무나 많으니까 걔를 벤다그램으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할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뭘로 옮겨주세요? 그래프로 옮겨주세요.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은 요 두 가지의 표현은 보기 편한 상태야. 보기 편한 형태입니다. 보기 편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해석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건 보기가 어려워요.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일단 어떻게 보기 편한 형태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 식에서 정의역, 공역 준 거, 여기서 벤다이어 정의역, 공역 너무나 쉽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정의역, 공역 보는 거, 정의역, 치역 보는 거 했었지? 맞아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 모래 막 뿌리라고 했었죠? 모래 막 뿌려가지고 얘를 Y축을 쫙 눌러버리면 걔가 뭐가 됩니다? 치역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X축으로 눌러버리면 뭐가 됩니다? 치역이 됩니다. 아니 뭐죠? 정역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얘이지. 여기 있는 얘의 치역이 얘일 때 얘의 정역이 궁금해. 이거는 우리 근데 안 배우고 이건 하지 말자. 이거는 사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있는 얘 그래프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원래 이것까지 다 하고 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와서 지금 이 문제 못 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여기 얘의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 얘가 지금 1에서부터 어디까지? 다시 치역이라고 했어. 치역이 1에서부터 치역이 어디까지? 6까지였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유효한 그래프란 말이야. 여기 요렇게 돼. 유효한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다시 1이 됐대. 얘가 1이 됐대. 그러면 x 값은 얼마였겠어? 마이너스 6이었을 거야. 그죠? 얘가 6이 됐대. 그러면 x 값이 얼마였겠어?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요만큼이 뭐가 됩니다? 정역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x의 범위 x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여기는 이만큼이 정역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아직 지금 우리가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됐죠? 넘어갑시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식 가지고. 그러니까 함수에 관련된 식 저렇게 나왔을 때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 가끔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형식으로 주어져 있는 애들을 종종 보게 될 텐데 여기는 얘는 그냥 하나의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해요.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나는 여기 얘랑 얘네들의 정보를 통해서 이 값이랑 이 값을 구해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단한 문제를 한번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를 생각해 봤더니 여기다가 일단은 x에다가 0000을 넣어볼 거야. 오케이? 0000을 넣어볼 거야. 그러니까 a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고 b에다 0을 넣어볼 거야. 그럼 얘는 f0은 뭐가 돼요? f0 더하기 f0 더하기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f0 사라질 거고요. 이거 넘어가니까 f0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얘였으니까. 내가 궁금한 게 뭐였다고? 여기는 얘였으니까 잘 봐봐.
얘를 만들 거야. 여기는 얘를 만들 때 그럼 2도 구해야 되고 마이너스 2도 구해야 될까? 를 생각해 봤더니 여기다 그냥 2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얘가 0 될 게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A에다가는 뭘 넣어버리고 2를 넣어버리고 B에다가 뭘 넣어버려? 마이너스 2를 넣어버려서 식을 하나 만들어 봤더니 F0은 뭐가 돼버렸어? F2 더하기 F 마이너스 2 더하기 5가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5라고 준 거니까 여기는 얘는 뭐겠어?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그래서 두 개 한꺼번에 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퍼즐 맞추기 합니다.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다음 함수에서 지금 선생님이 이런 거는 다 지금 정리를 따로 안 해주고 있어요.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표현법. 그다음에 두 번째 볼 거는 뭐냐면 뭐 볼 거야? 함수의 상등 볼 거예요. 함수의 상등. 함수의 상등이라는 얘기는 두 함수가 서로 같아요. 여기는 얘의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얘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야? 얘는 식이 같아야 된다 라는 이 상식을 버려요. 오케이? 식이 같아야 두 개 같은 함수다라는 상식을 버려요. 오케이? 얘는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얘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모든 원소에 대하여 함수값이 함수값이 같은 함수를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두 개 같은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f라는 함수가 있고 그다음 g라는 함수가 있었어. 여기는 얘의 정의역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두 개 같은 함수려면 자동으로 x에서 y로 가는 함수일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정의역은 당연히 같아야 돼. 공역도 같아야지 같은 함수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x에 있는 게 만약에 x는 1, 2, 3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면 일단 1 집어넣으니까 f1이랑 뭐랑 같고 g1이랑 같고, 그 다음에 f2랑 뭐랑 같고 g2랑 같고, 마지막으로 f3이랑 뭐랑 같으면 g3이랑 같아져 버리면 이렇게 이거 정의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함수값이 같아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두 함수를 가지고 무슨 함수? 같은 함수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꼭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 그랬죠? 그래서 대은이 정의역이 몇 개밖에 없었어? 2개밖에 없었어. 그 두 함수가 뭐 하다고 했어? 같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식은 뭐 하지만 다르지만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어봐? 마이너스 f-1은 뭐가 돼요? 1-a 더하기 3 될 거고, 그 다음에 g-1은 뭐가 돼요? b 더하기 2가 될 거야. 요거들 같으면 되겠구나라는 이식 하나 만족시키면 되고요. 두 번째 f2네요. 그죠? 2 집어넣었더니 4 더하기 뭐가 됐어? 2a 더하기 3 이렇게 됐고, g에다가도 2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어? b-4. 요거들이 같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식을 몇 개 찾을 수 있고요. 2개 찾을 수 있고요. 그 2개, 미정계수가 몇 개니까? 2개니까. 그지? 됐습니다. 문자 2개니까 식 2개로 난 연립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또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종류들이 있었죠. 함수의 종류들. 함수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었지? 첫 번째로 1대1 함수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고, 세 번째로 항등함수. 또 뭐가 있었어요? 상수함수. 선생님이 지금 다시 써주는 이유는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기 위해서 써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1대1 함수는 뭘만 뜻하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했어요? 임의의 원소 x1과 x2에 대하여 x1과 x2가 뭐 할 때, 다를 때 걔네 각각의 함수값들이 다르면, 그지? 1대1 함수라고 했어요. 맞아요? 기억나죠? 여기는 얘의 이미지는 그래프로 바라보면 어떤 이미지? 무슨 테스트를 한다고 했어? 가로선. 그렇지, 가로선 테스트를 한다고 했어. 그냥 일반적으로 함수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건 세로선 테스트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그래프에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려면 가로선 테스트를 하면 돼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1대1 함수는 아니군요. 다 한 점에서 만나야만 1대1 함수군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됐죠? 그다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다 요거 1번에다 더하기 뭐 하면 돼? 공치 하면 돼. 공치.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뭐가 됩니다?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1대1 대응은 어떻게 중요하다? 역함수 조건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항등 함수는 무슨 함수? y는 x라는 함수. 그지? x 넣으면 x 나오는 함수.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함수.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 요런 직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애를 항등 함수라고 했고요. 상수 함수는 어떤 애? 가로선. 그지? 가로선. 잠깐만. 이거 왜? 가로선. 가로선 이게 상수함수라고 했어요. 그죠? 상수함수. 이렇게 돼 있으면 상수함수입니다. 벤다이어그램에서는 하나로 몰빵되는 형태가 상수함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따로 이거는 설명 안 써도 괜찮을 것 같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봐봐. 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1대1 뭐가 되고 싶대? 대응이 되고 싶대. 그치?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근데 잘 봐봐. ax 플러스 b라고 되는 유기는 우리가 알기로 그냥 직선이잖아. 직선. 맞아요? 근데 기울기가 무슨 수? 양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는 증가하는 함수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증가하는 함수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뭐 넣는 거라? 2 넣는 거라. 2 넣으면 뭐가 나왔으면 좋겠고 10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 넣으면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 14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야만 얘가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는 안 돼요? 다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면 a 값이 양수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줄게요. 봐봐. 얘를 그래프까지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첫 번째 일단은 지금 채연이가 의문을 가졌으니까 그 의문을 한번 먼저 풀어봅시다. 봐봐. 일단 상황이 여기가 지금 x고 여기는 얘가 y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2랑 3이랑 얘가 10이랑 14가 있었을 때 얘가 요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겠어? 2랑 3이랑 10이랑 14라고 생각했을 때 요것도 그럼 1대1 대응 되는 거 맞지 않아요? 맞아요. 1대1 대응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a가 양수입니다라는 이 조건을 줬어요. 오케이? 일단 한번 가볼게요. 근데 2를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2a 더하기 뭐가 되고 b가 되고 얘가 10이 됩니다. 이런 식 하나. 그 다음에 3 집어넣어봐요. 3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다. 3a 더하기 b가 될 거고 걔가 얼마? 14입니다. 이런 식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직접 연립해보잖아. 요거 아래에서 위에서 빼보자. 그럼 얘는 a가 4가 됩니다. a가 4였으니까 b는 2였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 만족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쪽으로 가볼게. 2a 플러스 뭐가? b가 14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3a 플러스 b가 뭐가 됐어? 10이 됐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위에 식을 빼봅시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가 돼. 얘가 마이너스 4였다면 이게 마이너스 8이 되면서 넘어가니까 b는 22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a 값은 뭐가 됩니다? 음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제한된 정의역이잖아요. 그치? 정의역이 딱 2개밖에 없었어. 근데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이 ax 더하기 b가 2개의 점인 게 아니라 지금은 2개의 점이었지만 점인 게 아니라 직선이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뭐 할 거야? 커질 거야 라는 생각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똑같이 그냥 여기서 적용됩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두 번째 경우는 사실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라고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됐죠? 만약에 여기서 a가 음수라는 조건을 줬다면 어떻게 했어? a가 음수라는 조건을 줬다면 그럼 얘는 반대로 감소함수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2를 넣었을 때 14가 나와야 되고 3을 넣었을 때 10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썼던 것 중에 두 번째 경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까지 더 확장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7번 가보자. 여러 가지 함수에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 f랑 g가 항등함수랑 뭐래? 상수함수래. 그러면 얘는 항등함수라고 해서 1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맞아요?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1 넣었을 때 얘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되고 그럼 여기는 g3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준 거니까 그치? 얘는 g라고 하는 함수는 모조리 다 1로 몰빵시키는 함수였군요 라고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또 2 집어넣으면 2 나오는 애고요. 얘는 뭘 집어넣어도 1 나오는 애니까 두 개 더하면 3이군요. 이런 식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근데 G3이 1이에요? G3이 1이죠.
그러니까 F1이 1이니까 G3은 뭐라고 했어? F1이랑 똑같다고 했잖아. F1이 1이니까 G3이 1이군요라는 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거 이용해서 상수함수인데 어디로 몰빵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8번 맞죠? 8번 보고 자, 이런 조건이 뭐라고 했어? 이런 거. 이런 거. x랑 x1이랑 x가 달랐대. 이 두 개가 달랐을 때 함수가 달랐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1대1 함수라고 했잖아. 그지?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바라보면서 문제에 이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식을 바라보면서 얘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된다면 당연히 문제를 풀 수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 식을 좀 눈여겨봐도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함수의 개수가 궁금하다. 항상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집합할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개수가 궁금합니다. 그럼 여기는 뭘 가지고 센다고? 선, 획, 번을 가지고 셉니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함수의 개수를 세는 것도 마찬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세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1이랑 2랑 3이랑 있었어. 여기 A랑 B랑 C랑 D가 있었어.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네 가지겠죠? 얘가 갈 수 있는 거. 얘가 선택한 거 빼고 가야 되잖아. 1대1 함수니까. 그지? 세 가지가 될 거야. 얘가 갈 수 있는 건 남은 거 두 개 중에 하나 갈 수 있습니다. 얘는 24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 토대로 이제 유형별로 하나씩 좀 정리해 가면서 문제를 마무리해볼까요? 가봅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을 R이라고 했고요. R에서 R로 가는 함수래요 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요 말 정확하게 이해되니? 실수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리고서 fx를 뭐라고 줬어? 요렇게 x가 무리수일 때랑 유리수일 때 두 개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보자. f2가 궁금하대. 그럼 2는 일단 처음에 검사를 할 거 아니니? 그지? 그냥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2라고 하는 건 유리수죠? 여기다 넣어달라니 1-x니까 얘는 -1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됐죠?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는 1-√2라고 하는 건 무리수죠? 맞습니다. 무리수니까 여기다 넣을 거고 x 대신에 얘를 넣을 거니까 그대로 나오겠네요. 1-√2가 되겠네요. 두 개를 더 해달라라고 했으니까 a 값은 -√2였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내가 궁금한 건 FA였어. A가 지금 -√2였거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달라는 얘기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2는 여전히 무리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죠? 답은 -√2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넘어갈게. 여기 혹시 다 풀어봤니? 안 풀어봤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요. 좀 어려울 만한 문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10번 문제 좀 볼까?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 지금 시간 좀 줄게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개념적으로 뭔가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죠? 상황을 생각해봐. 0 넣을 거고 1 넣을 거고 2 넣을 거고 3 넣을 수 있는데 내가 뭐 선택하는 1 아니면 √2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4개를 다 함수값 4개를 다 더해봤더니 1 플러스 3 √2가 됐대. 그럼 무슨 말인 거야 이거는? 뭐가 뭘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가 3번 선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1이 몇 번 선택을 받았어요? 한 번 선택을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틀렸어. 잘 봐. 집중해서. 졸고 있다 너. 눈만 뜨고 있어 지금. 오케이? 다시 봐봐. 여기서 요거 4개 중에서 몇 개는 3개는 √2를 선택했다는 거고 하나만 1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거 4개 중에서는 √2가 3개 있었을 거고 1이 하나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걔네들 각각 제곱해서 더해달라는 거였으니까 2가 3개에다가 1이 하나였다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다. 다음 몇이 됩니다? 7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문제야. 왜 이거 되게 많이요? 됐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쭉쭉 넘어가세요. 자 얘들아 이런 거 좀 힘들지? 이런 거. 봐봐. 지금 이제 그래프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볼 거야. 집합 A가 지금 정의역이래.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치역이라고 했어. 정의역과 치역만 줬어. 그럼 얘 그래프가 얘랑 여기는 얘에서 이렇게 싹 그려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됐을 때 A랑 B의 값이 곱한 게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럼 현재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야. 다
이런 건 다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그래프 가지고 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2차 함수 우리가 실컷 배워놓고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 선생님이 2차 함수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라고 했어? 2차 함수 제일 중요한 선이, 그렇지, 선이 있지. 대칭축이라고. 맞아요? 대칭축의 방정식이 뭐가 됩니다. 다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었다고 친다면 은희의 대칭축의 방정식이 뭐가 됩니다. 대칭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예. 2a분의 2.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릴 때 처음에 제일 먼저 관심 있는 거는 얘 구호. 얘가 양수였어, 음수였어. 얘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양수라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 음수라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하나만 더 표시해 주세요. 항상 기본이 요거까지. 오케이? 요거까지 표시해 주세요. 얘를 가지고 대화하자는 게 되게 많으니까 요건 꼭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얘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봐봐. 일단 여기는 이 함수를 나는 그려보고자 하고 있어요. 얘를 그려보고자 해.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무슨 수였어? 양수였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이차함수가 그려질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제일 먼저 뭘 보라고? 대칭축 보라고 했어요. 근데 대칭축이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됐어? b가 됐어. 그러니까 a가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괜찮니? 이게 대칭축이란 말이야. 이게 대칭축.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작거나 같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2배를 해주자. 다시 a가 지금 마이너스 2가 작거나 같댔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얘 부등호방이 반대로 바뀌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음수를 곱한 거니까. 그 대칭축이 이렇게 되는데 그 대칭축이 뭐보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던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분의 a가 됐는데 걔가 지금 뭐보다는 1보다는 큰 쪽에 있었어요. 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얘가 어디보다 1보다는 큰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이 한 이쯤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려진 얘가 x는 0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정의역이 지금 0에서 1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얘 치역을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뭐가 됩니다? 치역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이 값이 0이었고 이 값이 1이었군요.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됐습니다. 그럼 나한테 결국 이 그래프를 통해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뭐겠어? f에다 뭘 넣으면은 0을 넣으면은 뭐가 나오고요? 1이 나오고요. f에다 뭘 넣으면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옵니다? 0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됐나요? 미정계수 몇 개 있었으니까 2개 있었으니까 식 2개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여기까지 식 만들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해석은 전부 다 뭐가 필요한 거고 그래프가 필요한 거고 이차 함수 그래프에서 진짜 중요한 선은 무슨 선? 대칭축이라는 선입니다. 그죠? 대칭축을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알았죠? 봐봐, 이 대칭축을 모른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굉장히 끔찍한 문제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얘가 0과 1이 여기 있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0이 여기고 여기 1이 여기 있다면 반대야. 여기는 F0이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1이 뭐가 될 거야? 1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대칭축 관점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습관을 들여줘야 2차 함수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여기가 이런 넘어갑니다. 다음 보자. 자, 13번 이런 것도 그냥 뭐라고 했어? 퍼즐 맞추기 같은 개념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설명해 줬었는데 혹시 기억나니? 그냥 저거 연립하면 fx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기억나요? 이런 문제 보면은 제일 먼저 선생님 뭐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었지? 이런 문제 보면은 한번 떠올려보자. 선생님 예전에 강의할 때 그렇지. x 대신에 뭘 대입? x 대신에 1-x를 대입해 주세요. 오케이? 그럼 식을 다시 한번 넣어보자. 일단 첫 번째로 이 fx 이렇게 돼 있었고 더하기 f1-x 이렇게 돼 있었어. 이거 6x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다가 x 대신에 1-x를 대입하면은 이게 뭐가 됩니다? 1-x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여기다 1-x 대입하면은 얘가 fx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6에 1-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통해서 뭐를 소거해버리면 f1-x를 소거해버리면 뭐만 나오면 이걸 없애버리면 fx만 나올 거고 fx가 뭔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렇게 흘러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내가 얘를 몇 배 해? 2배 하자. 얘를 없애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2배, 2배, 몇 배, 2배 이렇게 2배 해줘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두 개씩을 뭐 할까? 빼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얘는 3f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없어질 거고요. 얘 빼기 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8x-6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fx는 뭐가 됩니다? 얘는 6x-2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됐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형태의 식 x랑 1-x 이런 걸 발견했다면 그냥 1-x를 한 번 더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식이 총 2개가 될 거고 요걸 연립하면은 분명히 내가 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a를 넣었을 때 10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a를 직접 집어넣어 봐요. 그럼 얘는 6a-2가 10이 된다 했으니 a 값은 2였겠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18x-6이에요? 여기서 이걸 뺄 거예요. 아, 됐습니다. 네? 맞네요.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이런 거는 마찬가지 퍼즐 맞추기 하는 거니까 이건 직접 한번 도전해 보고요. 넘어가서 서로 같은 함수 골라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건 다른 선생님 설명 안 할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죠? 다 뭐 해봐? 다 넣어봐 하나씩. 그치? 그 결과가 같은 애들끼리만 다 묶어서 같은 함수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넘어가. 여기 얘도 다 넘어갑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사실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봐봐.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얘를 봐봐.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봐. 이거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답은 3이에요. 그냥 보자마자 3인 거야. 왜냐면 잘 봐봐. 그 몇 차? 2차. 이거 몇 차? 충분히 나올 수도 있잖아요. 2차. 이거 1차. 일단 얘기 들어봐. 여기는 얘 몇 차? 2차. 얘 1차야. 그럼 얘는 갖다 쓸 거잖아 일단은. 그치? 그럼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2차 방정식 되겠지? 그럼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가질 때 2개 아니면 몇 개? 1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빵개야. 빵개는 될까 안 될까? 안 될 겁니다. 어차피 공집합이니까 안 될 거야. 그럼 2개짜리라면 원소가 2개라는 뜻이고 그럼 2개짜리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니까 2의 제곱으로 들어가면서 4개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가 공집합 빼달라고 했으니까 몇 개가 되겠어? 1개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3개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 얘가 만약에 중근일 같은 경우였다면 좀 얘기가 재밌어지지. 근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3개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근일 가지면 근이 몇 개? 1개란 말이야. 1개라면은 집합이 몇 개야? 1개야. 그치? 원소가 하나란 말이야. 걔 부분 집합은 2개일 거고 공집합을 빼버리면은 자기 자신이 1개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답은 1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할까? 3 또는 1입니다 이렇게. 그렇지? 이런 문제를 봤으면은 얘는 3 또는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 근을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시당초. 그지? 이게 좀 헷갈리잖아. 그럼 얘가 3이 될지 1이 될지 어떻게 확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근을 구하지 말고 선생님 2차 방정식 바라보는 관점 3가지 설명했잖아. 첫 번째가 뭐였어? 완전적 없이. 근은 구하지 말고 가정해 주세요 라고 했었고 근에 대한 정보는 개수를 통해서 판단해 주세요. 여기서는 근의 정보 중에 뭐가 필요한 거야? 근의 개수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얘는 얘다라는 판별식만 쓰면 되는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얘 판별식만 쓰면 돼. 판별식이 양수인 것만 밝혀내면은 얘 근 2개라는 거 사실 밝혀낼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거 때 이수분은 더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어. 여긴 얘가 마이너스 4였어. 얘가 음수가 나왔어. 얘가 양수, 얘가 음수라는 건 두 분의 곱이 음수라는 뜻이잖아. 두 분의 곱이 음수라는 건 판별식이 항상 양수가 된다고 했었어. 조금만 더 가볼게. 봐봐.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지 잘 봐봐.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나경이 말이 맞아요.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편하잖아요. 뭐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지? 그 인수분해하는 거 뭐 불편하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겠니? 아니면 인수분해하는 게 불편하게도 나오겠니? 불편하게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맞아요? 선생님은 조금 더 고급 스킬을 구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얘기도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얘랑 여기는 얘랑 부호가 뭐 하면 다르다면 두 분의 곱은 일단 무슨 수가 된다고? 음수가 된다고 말할 수 있잖아. 맞아요?
두 그래프이 음수였다는 사실은 A분의 C가 음수였다는 얘기고요. AC가 무슨 수였다? 음수였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랑 C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판별식은 사실 보면 이게 4AC잖아 이렇게. 그렇지? 볼 필요도 없이 여기가 음수였으니까 이게 양수인데 그냥 비제곱 더하기 양수해봐야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럼 사실 판별식으로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얘는 무조건 판별식이 양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두 개의 근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알았죠? 어쨌든 여기는 얘에서 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얘가 맥시멈 2개가 나올 거야. 원소 2개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2의 제곱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공집합 하나 빼달라라고 했으니까 답은 3개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정석입니다. 됐죠? 넘어. 다음 이제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다 뭘 가지고 합니다. 그냥 그래프를 가지고 합니다 라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의역이 지금 이렇게 몇 개 있어? 3개밖에 없어. 그치? 정의역이 3개밖에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그래 반대로 벤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해도 괜찮겠군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좀 재밌네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 봐봐. 현실기압 평균? 이건 그냥 경우를 다 해볼 수밖에 없겠네. 아, 이건 좀 봐봐. 그냥 이거 뭐라고 설명해 주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봐봐. B 빼기 A의 최대값이 지금 궁금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B는 크면 클수록 좋을 것 같고 A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지. 감소함수? 그렇지. 얘는 감소함수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한 번에 빡 들었어, 그렇지? 그 기울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더 가파랐으면 좋겠어요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맞아요? 근데 봐봐. 여기는 얘랑 1이랑 1 차이 나니까 이 직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례한다는 특징이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이렇게 1 차이 나고 1 차이 나잖아. 오케이? 1 차이 나고 1 차이 나잖아. 그럼 여기는 얘 차이랑 여기서부터 얘의 차이도 같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니? 그러니까 얘의 차이랑 얘의 차이가 똑같으니까 얘의 차이랑 얘의 차이 똑같을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봐봐. 얘랑 얘는 몇씩 차이 나요? 4씩 차이. 얘랑 얘도 몇씩 차이 나요? 4씩 차이 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뭐였을 거야? 마이너스 4였을 거야. A 값은 마이너스 4인 게 최소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괜찮니? 그러면 이제 선택권이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을 거잖아. 그럼 B가 이제 커지고 싶잖아 지금. B가 커지고 싶었다는 얘기는 1 넣었을 때 제일 큰 거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이겠지. Y 값이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꽂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근데 지금 그래프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생각이 좀 방해가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 자체는. 근데 조금만 더 천천히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 자, 봐봐. 일단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함수가 돼야 돼.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A값, B값을 구해주세요. 근데 다시 한번 여기는 얘가 가만히 보니까 몇 차 함수라고요? 1차 함수라고요. 그지? 저희는 쟤는 1차 함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직선이 될 거야. 이런 직선이 되거나 이런 직선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야. 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봐봐. 여기 1이 여기 2, 3이란 말이야. 여기는 얘가 지금 5랑 9랑 13이랑 17이 있었어. 근데 얘가 분명히 1차 함수니까 얘랑 1 차이 나고 얘랑 1 차이 나니까 여기서 4씩 차이 나는 상황이 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경우는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일단. 요거 이해돼요? 여기 있는 얘랑 얘 4 차이 나면은 요거 선택한 거랑 그러니까 얘가 선택한 거랑 얘가 선택한 것도 여전히 4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얘가 몇 차 함수니까? 1차 함수였으니까. 1차 함수만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그게. 다시 봐봐. 얘가 직선이잖아. 직선에서 내가 수직선 이걸 지금 다 그어버리면은 여기는 이 삼각형들은 몽땅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합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닮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거랑 여기는 이거 중에서 이 길이랑 같았다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았다는 뜻이 돼버리고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의미하는 건 얘 함수값과 함수값의 차이가 됩니다. 맞아요? 얘도 함수값과 함수값의 차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일씩 차이 나는 상황이었다면 얘랑 얘 차이랑 얘랑 얘의 차이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 돼버려요. 얘가 이렇게 건너뛰어서 얘를 선택할 수는 절대로 없었던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선택해봐야 될 수 있는 거는 그럼 총 몇 가지밖에 없었어? 4가지밖에 없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경우? 요렇게 되는 이런 경우랑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랑 요렇게 되는 이런 경우. 됐습니다? 그럼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 거꾸로 가는 경우. 다시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이런 경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경우야?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이런 경우들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상황 자체. 됐나요? 그럼 4가지 경우를 다 살펴볼까요? 4가지 경우를 다 살펴서 빅뱅이 A를 그때 다 각각 다 구해서 계산할까요? 너무 불편하단 말이지. 우리는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봐봐. 빅뱅이 A의 최대값이 궁금했어요. 그럼 A는 최소였으면 좋겠어. 근데 A가 될 수 있는 건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거란 말이야 지금. 기울기가 4 아니면 -4예요. 그럼 당연히 A값은 -4인 게 좋을 것 같고 유리할 것 같고. 그지? 그럼 B값은 어땠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잖아. 그럼 더 올라갔으면 좋겠지.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작은 게 좋겠니? 큰 게 좋겠니? 당연히 큰 게 좋겠지. 맞아? 그러니까 1은 17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2는 13, 그 다음에 3은 9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이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4가지를 다 살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A값은 -4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B값은 어떻게 결정하면 되겠니? 1 넣었을 때 뭐가 되게? 17이 되게.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뭐가 되게? 17이 되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A값이 -4였으니까 B는 21이 될 거고요. 21에서 -4를 빼주세요. 그러니까 답은 2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됐나요? 넘어가서요. 여기는 좀 중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자, 가봅니다. 일단은 여기는 이 문제들, 이제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좀 킬러 문제들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많이 어려워 보이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제일 어려워하는 형태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두집합 x랑 y에 대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fx가 1대1보다 대응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래서 봐봐. 이거 분명히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죠? 2차 함수를 그릴 거야. 오케이? 그릴 건데 봐봐. 이제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들어. 2차 함수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거나 그리면 끝이야. 알았지? 더 이상 자세하게 그리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알았죠? 최고차에서 양수였으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최고차에서 음수였으면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알았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꾸 2차 함수 그리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그리냐면은 x축, y축부터 괜히 막 그려보는 거야. x축, y축 이렇게 막 그려요. 오케이?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뭐 그리라고? 그냥 이렇게 포물선 하나 띠 그려놔요. 최고차에서 양수였잖아. 1.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려. 됐죠? 그려서 보는 거야. 뭘 먼저 보라고? 항상 이거 그린다 뭐 그리라고 했어? 얘 그리라고 했죠? 됐습니다. 얘가 얼마야? -1이죠. 여기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요 점에 y좌표를 줬네요. 몇이라고 줬어요? n이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왜?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뭐였어? 꼭지점의 좌표가 -1,n입니다라고 준 거잖아. 지금 한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의 y좌표는 뭐다? n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정역을 보세요. 정역이 뭐라고 돼 있어요? -1부터 어디까지래? 2까지래. 그럼 -1이 이거였잖아 지금. -1부터 어디까지래? 2까지래. x는 2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럼 나한테 지금 주어진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의 그래프만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입니다라고 판단하면 된다고. 됐죠? 그럼 여기는 얘 치역은 뭐가 되겠니? 누가 봐도 얘랑 얘 이만큼이 치역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치역이 뭐라고 했어? 3에서부터 어디까지래? m까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됐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n은 얼마였군요? 3이었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누가 봐도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m이 나오겠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 n이 3이었으니까 2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9 더하기 3이니까 얘는 12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답은 15입니다. 이게 끝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x축, y축은 그리게 되면 선들이 많아지니까 보기가 더 힘들어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그려요.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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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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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만 바라보면은 정의역과 치역을 그냥 한눈에 쉽게 바라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20번으로 가보자. 자, 여기 얘가 뭐 하고 싶었대? 1대1 뭐가 되고 싶었대? 대응이 되고 싶었대. 그러면 여기는 얘는 지금 뭘 기준으로 뭔가 나눠져 있네요. 보니까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뭔가 나눠져 있네요. 그죠? 됐어? 그래서 일단 여기는 얘 그래프를 뭔가 좀 그려보려고 했는데, 그죠? 얘는 일단 뭘 그려? 그냥 이렇게 그려. 여기 그려. 근데 여기 대칭축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잖아. 맞아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요.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려달라고 했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리지 마. 이렇게 지워버려.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그래프가 여기는 얘의 그래프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나한테 뭘 주고 있니 여기서? y값 얼마예요? 3입니다. 이렇게 주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됐나요? 꼭지점이 3이었으니까.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가 뭐고 싶었어? 1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직선이고 싶었어. 직선이려면 일단은 1대1 대응이 되면서 직선이려면 어떤 형태로 주어져야 됩니까? 1대1 대응이 되고 싶었고 그 다음 직선이 되고 싶었어. 그럼 직선의 기울기는 일단 무슨 수? 양수가 되겠지. 양수가 되겠지. 얘가 기울기가 음수였다고 생각해봐. 1대1 대응이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럼 기울기는 뭐여야 돼요? 양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일단은. 됐나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울기 A는 무슨 수였어? 양수였어. 그래야만 1대1 대응이 될 자격이 있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기울기 양수인 거 하나 딱 놓고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서 두 줄이 생겨버려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지금 시역에서 빠져버리잖아.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시역에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여야 합니다. 이렇게 그려져야만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무슨 식을 받은 거야? 아, 마이너스 1 넣으면 뭐가 나오는구나. 3이 나오는구나. 누구에? 얘에다가.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어. 마이너스 a 더하기 b. 여기는 얘가 몇이 나오는구나. 3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됐니 여기까지?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a 값에 뭐가, b 값에 뭐가 궁금한 거야? 범위가 궁금한 거야. 오케이? 얘들아, 여기서 얘를 가지고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부르냐면 A와 B의 관계식이라고 부르거든. 오케이?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A와 B의 관계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는 이 A와 B의 관계식의 역할은, 얘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 얘의 역할은. 얘 역할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B를 A로 바꾸는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A를 B로 바꾸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관계식이 이거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가 B는 이라고 해서 B는 해서 A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B 대신에 내가 A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B를 A로 표현할 수 있는, A 더하기 3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A는을 기준으로 해봐. 이거 넘어간 거니까 B-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A를 뭘로 표현할 수 있다? B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A랑 B의 관계식의 역할은 B를 A로 표현하거나 A를 B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애다라고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고, 내가 궁금한 건 B의 범위가 궁금했는데 나는 뭘 알고 있어? A의 범위를 알고 있거든. 그럼 여기는 이 A를 뭘로 바꿔버리기만 하면, B로 바꿔버리기만 하면 B의 범위가 되겠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A 대신에 뭘 넣으면 되겠어? B-3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B-3을 넣으면 그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B는 3보다 큽니다라는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다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야 이거. 수학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A랑 B에 대한 관계식을 내가 하나 받았다는 이 상황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관계식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이런 역할도 있어요 라는 걸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궁금한 건 B의 범위가 궁금한데 나는 뭘 알고 있어? A의 범위를 알고 있어. 그럼 A 대신에 B로 바꿔서 표현하면 끝나겠구나. 관계식 하나 알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다음 넘어가서. 다음에 뭐 여기서부터 뭐 쉬운 문제 드릴 것 같은데 그냥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되게 쉬울 것 같아. 제가. 이거 규칙 찾기.
봐봐. 그래서 항등함수라고 준 거는 그냥 뭐 볼 필요 없잖아.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애가 항등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그냥 뭐라고 보면 돼? 그냥 x라고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hx가 현재 궁금한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x라고 보면 돼. 그리고 gx라고 하는 건 무슨 함수라고? 상수함수라고 줬잖아. 그지? 그럼 얘는 그냥 어딘가에 꽂혀야 돼. gx라고 하는 거의 이미지는 뭐야? 어디 한 군데로 다 꽂히는 그런 이미지가 뭐야? 상수함수의 이미지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그냥 숫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gx는 3입니다. gx는 2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상수함수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줬어. 아까도 이런 문제 해봤지만 여기는 얘는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란 말이야. 근데 그 결과가 어디에 꽂히는지만 알 수 있다면 난 gx가 몽땅 다 어디에 꽂히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리겠지. 이해돼요? 근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가 나올 게 분명하잖아. fx는 무슨 함수였으니까? 항등함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아 그럼 gx는 몽땅 다 뭐가 되는구나? 2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됐나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hx라는 거는 x에다 더하기 2를 해달라 이런 얘기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봐봐 여기다 1는 거랑 2는 거랑 3는 거랑 4는 거랑 10까지 다 넣어달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우리 상식의 덧셈을 한번 해봅시다. 상식을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 해서 10까지 하면 얼마 하고 알고 있어요? 55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다 더하 이거 3개만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 3개 더하면 13이에요 그리고 그죠? 이거 다 더하면 55가 됩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얘는 뭐야? 1 더하기 2에다가 2 더하기 2에다가 3 더하기 2에다가 4 더하기 2에다가 등등등 10 더하기 2까지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습니다? 뭐가 10이야? 마지막에 10까지. 자 여기를 다 더하면 뭐가 됩니다? 55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거 다 더하면 몇이 되겠어? 20이 됩니다. 아 더하면 몇이구나? 75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함수가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함수는 정말 쉬워요. 함수만큼은 정말 진짜 뭐 할 게 없어. 뭐가 제일 어려운데요? 명제? 그래, 명제 좀 짜증나죠. 증명. 증명? 증명이 제일 싫어. 그거 진짜 화나지. 정말 화나지. 그치? 증명. 그죠? 선생님도 가르치면서도 왜 이런 걸 내가 가르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 교육 과정에서 언제 없어요? 안 없어질 거. 차라리 그걸 없애지. 그치? 그 수학 같지가 않잖아 느낌이. 그치? 그래서 선생님도 없앴으면 좋겠는데 봐봐 23번에 별표 하나 쳐주세요.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봐봐 집합 x가 ABC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를 했어. x에서 x로의 함수를 했어요. 이 함수가 무슨 함수입니다? 항등함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 집어넣으면 a 나올 거고요. b 집어넣으면 b 나올 거고 c 집어넣으면 c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하나는 8이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뉘앙스가 나한테 뭘 강요하고 있는지 혹시 딱 느낌이 오니? 어떻게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A, B, C인데 왜? 어떻게 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니? A, B, C 중에 사람이 8이에요. 하나는 8이에요. 왜? 이유는? 상수함수. 상수함수 아니야. 항등함수. 8이 있으니까. 얘가 8이 있는데 왜 그럼 여기 얘가 왜 A, B, C? 항수함수니까 X에서 X를 하면 둘개의 원수가 같아야 되니까 하나가 8이면 하나도 8이어야 돼.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봐봐.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도 그냥 하나는 8이어야 돼. 무조건 8일 수밖에 없거든요. 8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알았죠? 8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잘 봐봐. 여기다 내가 뭘 넣을 거야? 4보다 작은 것 중에 하나를 집어넣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결과가 지금 2x-3이 되잖아. 그치? 근데 그 결과가 x가 돼야 돼요. 맞아요? 항등함수가 되려면. 요 말이 되니? 항등함수는 x 넣으면 x 나오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봐봐 2x-3 여기는 얘가 x가 다시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는 x가 몇 개 있겠어? 한 개밖에 없을 겁니다. 무조건. 왜? 이거 몇 차 함수니까? 1차 함수니까. 그는 하나밖에 없을 거야. 1차 방정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얘는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는 어떻게 했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얘가 또 마찬가지 x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얘에선 최대 맥시멈 근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맞아요? 2개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범위는 꼭 봐줘야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얘는 어때? 얘는
그러니까 x 나온 게 8 나왔다. x 나온 게 지금 8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 몇 개 나와요? 1개 나와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 여기서 2개니까 총 4개의 원소가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어. 근데 여기는 얘를 조금 분석을 한번 해보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일단 여기는 얘 먼저 한번 근을 구해볼게요. 얘는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얘의 근은 1과 6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한 x값 중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6이라는 소리야. 근데 얘는 분명히 4에서 7 사이에 있는 값만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 그러면 1은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맞아요? 그렇다면 한 개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맞죠? 원소의 개수가 총 몇 개였으니까 3개였으니까 3개 중에 한 개는 8이었을 거야 라고 반드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의 근이었을 거고 또 하나는 뭐였겠어? 6이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함수의 개수 별표 4번이요? 얘들아, 함수의 개수는 그러니까 개수, 수학에서 말하는 개수가 나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지 선택권 얘기 아까도 했었죠? 선택권들의 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봐봐. x에서 어디로 가는? x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y로 가는 함수의 개수가 궁금합니다라고 돼 있어. 얘가 1이고 2고 3이었어. 1이고 2였어. 이렇게 가는 함수가 몇 개 있을까를 보는 거야. 여기서 무슨 조건 주어져 있었어? 안 주어져 있었어.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함수의 종류는 분명히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떤 규칙들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잖아. 근데 일반적인 함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처음에 했던 그 함수의 규칙만 따라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씩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니? 그러니까 여기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2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2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2가지. 얘네들을 다 뭐 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선택권들의 뭐라고요? 곱이라고요. 합 아닙니다. 곱이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뭐야? x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 z로 가는 이 함수가 여기 지금 2, 3, 4죠? 2, 3, 4. 여기서는 그냥 함수가 아니라 뭘 구해달래? 1대1 대응을 구해달래. x에서 z로 간다. x에서 z로 가는 1대1 뭘 구해달래? 대응을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은 몇 가지? 3가지. 그죠? 하나 선택했다면 여기는 얘는 이제 얘를 선택한 걸 빼고 나머지 2가지 중에 하나, 그다음 나머지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버리면 얘가 답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y에서 z로 가는 1대1 대응 개수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나왔어. 몇 개일까? 네? 없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왜? 원소의 개수가 똑같지 않아요. 맞아요. 원소 개수가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 y에서 z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겠죠?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25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준 거야, 나한테. 이렇게 던져주고 있어요, 상황 자체를. 그지? 한번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봐봐. 여기에 지금 x 있고요. a랑 b랑 c랑 d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긴 얘가 1, 2, 3, 4, 5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함수 중에서 이게 되거나 이게 되는 걸 만족시키는 뭘 구해주세요?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나한테 이렇게 지금 문제를 주고 있었습니다. 됐나요? 되니?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넣어봐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생각해봐.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생각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선생님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너희가 먼저 생각해. 원소의 개수 일단 먼저 구해요. 전체? 전체 함수 개수를 구해. 이유는? 그러고 빼요. 맞아요. 그 생각이 들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그러니까 또는이잖아. 또는.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굉장히 귀찮은 애입니다. 정말 귀찮은 애예요. 오케이?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뭐라고요? 정말 귀찮은 애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FB가 1이다. 그리고 AND라고 할게. AND를 그냥 쉼표로 하자. 그다음에 FD가 4입니다.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지? FB가 1이고, 그 다음에 FD가 4가 아닙니다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FB가 1이 아니고 FD가 4입니다도 의미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수학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현실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또는 뭐다라고 하면 우리의 이미지는 사실 어디에 꽂혀 있어요? 이거거나 이거다 이거잖아, 그지? 그럼 경우는 이것만 되거나 이것만 되는 경우에만 우리 꽂혀 있단 말이야.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이거거나 이거의 의미는 얘만 되는 것도 되고 얘만 되는 것도 되고 이 둘 다 되는 것도 됩니다. 아닌 건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아닌 것만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는 FB가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FD가 4가 아닌 경우 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가 또는의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얘 또는 얘다라고 하는 요 의미 자체는 요 전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뭘 의미해? 이 세 가지 의미를, 세 가지 경우를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얘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될 때면, 얘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될 때면 이거인 경우 구하고 이거인 경우 구하고 이거인 경우 구하는 것보다 전체를 한꺼번에 내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체를 구해서 요 경우를 구해서 빼버리면 그게 훨씬 더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또는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런 식의 사고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럼 봐봐, 전체를 먼저 구해보는 거야. 전체. 여기 얘 몇 가지? 5가지. 맞아요? 얘도 5가지야. 그러니까 얘는 5의 몇 가지? 4제곱가지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전체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빼주세요? 라고 했어요? 1로 안 가는 경우, D가 4로 안 가는 경우만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A를 집어넣어서 A의 선택하면 몇 가지가 되겠어요? 5가지가 됩니다. 맞아요? 5가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선택권은 몇 가지가 되겠어? 1만 아니면 되거든? 4가지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C의 선택권은 몇 가지겠어요? 5가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의 선택권은 몇 가지가 되겠어? 4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얘도 여전히 뭐 몇 가지? 4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요거는 꼭 기억해주세요. 또는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26번 요거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